2만 원다가 10만 원 먹게 되게 불났네요. 뭐든지 이렇게 안 보다가 가끔씩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름만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추운 겨울에 아침에 맨날 그날 오다가 김영훈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1년 지나면 참 많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자꾸 생각하면서 듣고 이러다 보면 이 10년이 쌓이면 정말로 놀랍고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여기까지 한번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없겠지만 이게 꾸준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저작업의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작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루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어주지만 실제로 가야 되는 저작업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특히 상학 고치고 보면 이렇게 안에는 허당이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똑같이 밑에 위에 인터넷을 심다고 생각하지만 위턱은 아래턱과 이렇게 구조적으로 틀리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골질도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안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부분이 있다. 근데 또 두 가지 있어요. 딱딱한 부분들 껍질로 가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막 활력이 좋은 힘 좋은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재생이 잘 되는데, 이쪽은 이제 거의 영맥만 유지하고 그냥 숨만 겨우 쉬는 세포들이 여기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꽉 껴 있으니까 일단은 꽉 긁히는데 재생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화학 전치부 같은 데는 오버드릴링하면 금방 네크로시스 되고 이런 거 잘 생기고 마찬가지 이런 뼈들만 모여있는 게 화학 전치부 같은 거니까, 화학 고치부 같은 데는 뭐 이렇게 하이스피드로 긁어도 그럴 일은 안 생긴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또 이게 집안이 약하니까 너무 힘이 약하다,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잘 찾아야죠. 이게 이제 경험과 이제 지식의 바탕을 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상하 고치부가 이렇게 임플란트 성공률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앞에서는 골질이 안 좋아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리고 또 하중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상하 고치는 이렇게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이가 그러면 순서대로 빠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일단 상하 고치 빠지고 그 다음에 상하 전치 빠지고 그다음 하하 고치 빠지고 하하 전치 빠지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빠지는 순서가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죠? 저도 요새 7번을 유심히 많이 관찰하는데 7번과 7번의 어떤 교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절구의 공이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절구통에 해당하는 부분 둘 중에 커스프 모양이 이렇게 팔라탈이나 혹은 버클 커스프가 부각되어 있는 치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살고, 반대로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그것도 안아주는 치아들이 죽더라.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우리 맨날 보니까 그래요. 7번에 대해서. 그래서 상하기관 하하기관에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생사가 꼭 퀄러티에서만 좌지우지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관찰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관찰해보니까 어땠어? 경선 선생님 어땠어요? 관찰해보니까. 하여튼 CT가 없어가지고 관찰 못했어.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보다 더 리얼한 이게 사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집에서 이거 준비할 때는 병원 엑스레이가 생각이 나고 또 병원에 있으면 또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하면서 좋은 사진을 못 따는데 있는 사진에서 보니까 이게 상하치아는 이게 보니 이렇게 허당인데 루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팔라탈 루트가 여기 있죠. 팔라탈 루트가 좀 길면서 이렇게 이 뼈를 타러 가고 있고 버컬 루트 두 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치과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발치한 다음에 빨리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될까 보니까 루트 주변에는 뭐냐면 코티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사이너스를 안 하고 모든 치아들은 다 이런 것 같은데 사이너스를 안 하고 빼자마자 이 팔라탈 루트에다가 이렇게 갖다 꽂으면 안 될까? 조금씩 옆으로 본을 이동시켜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GBR을 하려고 하면서 발치하고 나서 연조직이 좀 아문담해야죠. 한 달 기다렸다가 하려고 딱 봤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면 이거 없어졌어요. 그죠?
한 달 뒤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거 다 에비던스 베이스가 아니라 우리 경험이에요. 요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코티칼 분들을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이거 하중을 로드 베어링을 하기가 여기 허당이라도 불구하고 버틸 수가 있더라 그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그 강호동 같은 아저씨가 힘차게 이 뭐랄까 마른 오징어 덩어리를 꼭꼭 싸가지고 1cm 두께로 싼 다음에 꽉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푹 빠진다. 푹 빠져가지고 사이너스 속에 푹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종합병 같은 데 보면 사이너스에 임플란트가 빠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있다. 그래서 집안이 약하면 이게 푹 해가지고 이렇게 분화구처럼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집안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지난주 환자는 젊은 남자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소켓을 해가지고 올려서요. 그죠? 보통 소켓을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다근체에서 주로 하는데 이분은 히스토리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이제 초기 ISQ 70 정도 나오고 2달 정도 지나가지고 로딩을 딱 했는데 하고 나서 한 2주, 3주 지났는데 오셨는데 이게 이제 그 시멘트 제거하고 SCR 풀러가지고 다시 껴주려고 봤는데 뭔가 조짐이 안 좋아. 그래도 풀러가지고 ISQ를 재보니까 한 60일 정도 나오고 약간 느낌이 이게 동요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렀어요. 해체하고 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 커버 스크루를 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cm 이상의 덩어리만 안 먹으면 우리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집안이 약하니까 그죠? 건장한 남자가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저도 또 하다가 바쁘다 실수해보니까 일반 크라운 교합 조정하듯이 커스프의 각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죠? 일단 풀고 다시 잘 만들어서 새로 껴주려고 그리고 기간도 조금 기다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안이 약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토사가 많은 집안 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붕괴가 납니다. 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계속 이 위에서 뛰고 놀고 막 하고 하다 보면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상악고 집안 상악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한 거는 이런 것들 웬만하면 그 상악 루트 모양 비슷하게 그죠? 임플란트 하나하나는 이게 치아 하나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엮이면 이게 다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리팅을 하자. 브릿지를 준다.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좀 더 단단한 곳을 찾아가지고 심어보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단단한 곳이 없으면 좀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테이퍼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좀 찾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본 컴팩션 같은 것도 좀 시켜보자. 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지는 거죠. 드릴링 하지 말고 이게 첫 방을 딱 꽂았는데 야 이거 허망이야. 근데 보면 요새 CT가 참 좋아가지고 골밀도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져보자. 그래서 다근치로 자루도 가야지. 벌써 틀려 애들이 자세가 그죠? 이게 힘을 쫙 받아주려고 얘 없다는 거 아니까 그죠? 만약에 상악치아가 이렇게 생겼다 어금니가 그죠? 야 이거 잘못해서 찔리겠죠? 쑥 빠지면 위험하다 그죠? 어렵다. 상악골은 본이 물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 물러야지 이 뇌지탕이 안 걸려요. 막 씹어요. 쾅쾅쾅 씹을 때마다 충격이 하악골 같이 이렇게 상악골이 돼 있으면 어때요? 충격 뇌 쾅쾅쾅 저렇게 해가지고 그죠? 빨리 쾅쾅쾅 딱딱한 거 먹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자, 또 하나 보면 상악 4번하고 하악 4번하고 비교해보면 이 뼈가 딱 다르니까 상악 4번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두 개잖아요. 벌어져 있다. 이러고 보면 야, 확실히 참 오묘하게 잘 만들어놨다. 하악은 또 아치가 크고 상악은 아치가 하악은 아치가 작고 상악은 아치가 크잖아요. 바깥쪽에 힘을 맨날 받으니까 이런 거 하여튼 잘 버티게 얘네들이 참 잘 만들어놨다. 그래서 새들 보면 어떻게 우리 발바닥은 이렇게 딱딱한 발을 디디고 다니니까 이렇게 발이 하나 발바닥이 크고 발가락이 작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늑대에 가면은 우리는 다 빠지죠. 근데 얘들 보면 어떻게? 요런데 좁은데 자랑짝에서 퍼져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오리라든지 이렇게 더 늪지대를 살살 잘 걸어다니는 애들은 발가락 사이가 또 딱 막혀 있어요, 그죠? 이게 보면
또 이게 모래밭에 이 폴대를 세울 때 보면 이렇게 하나 세우면 자꾸 쓰러지죠, 그죠? 이 세 개를 세우면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약한 곳에다가 이렇게 주르륵 스플린팅을 해놓으면 아까 싱글로는 분명히 약했는데 엮어놨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물론 전제는 보초를 잘한다는 전제에서, 그죠?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두 개는 안 맞고 하나만 잘 맞는다면 죽음이죠, 그죠? 패시브하게 잘 피팅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이 약하더라도 좋은 스플린팅을 잘 해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요새 우리 학기 같은 데 가끔 가보면 자기는 크라운을 싱글로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브릿지를 엮어놨을 때 보철이 부정확하게 해서 시멘트로서 한 군데 생기면 캔틀레버하고 똑같으니까 싱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브릿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속에는 똑같아. 그죠? 로드가 잘 분산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캔틀레버 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브릿지로 하느냐 싱글로 하느냐가 정답이 아니라 묵더라도 패시브하게 하중이 잘 전달돼요. 그래서 시멘트가 다 녹지 않는 보초를 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왔어요. 보시면 이래 상태가. 그래서 이거를 뺐어요. 본의 아닌 부분 없어요. 그래서 빼고 나니까 이래. 자, 이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죠?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까? 우리 특수한 클리닉에 계시는 저기 긴장하고 있어요. 유일한 선생님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까? 일단은 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네. 보리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하악도 구치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하악으로 다 시안을 회복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거 루틴하게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죠? 성별에 따라서 이게 다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젊은 유미란 선생님 나이 또래였다. 다행히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반듯반듯하게 완전히 재개발해야 돼. 재개발. 그죠? 반듯하게 쫙 해갖고 해서 크라운 사이즈 잘 맞춰주고 여기다 공그랩도 딱딱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프트 해놓으면 다음에 임플란트 탕탕 씌우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나이가 70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시면서 고령이고 지병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해갖고 이제 오래 왔다 갔다 하면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실는 것도 힘들어하고 등등등. 그래서 여기도 이 봉그래프트를 안 하고 그냥 피해서 뼈 좋은 데 심었고 여기도 역시 봉그래프트 안 하고 프라이머리 그 연조직만 힐링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CT에서 보면 이렇게 개중에 좋은 데를 또 찾아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보초를 완성을 했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아직 아까 사이너스 올리고 이렇게 하면 한 8, 9개월 정도는 저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왜냐면 자각을 있는 곳에서 이제 초기보정 어렵기 때문에 옵세브리스를 끝나고 나면 게임 끝난 거 더 될 것도 없어. 그죠? 더 이제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집안은 약하지만 그죠? 거기서 이제 더 만들어질 게 없으니까 거기서 끝내야 돼. 그죠? 끝내가지고 이 스프린팅을 해서 끝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보철물이 완성되고 끝났죠. 그리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여세는 똑같다. 그래서 내가 속에다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건 간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건 간에 사는 거, 인생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나는 고리식 했고 넌 안 했고 가지고 쌀 일 없다. 그럼 누가 더 세게 먹을 수 있나 시험을 해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렇게 노령이고 그 다음에 고리식이 힘든 버티기 힘든 사람일 때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CT를 이렇게 찍어보니까 첫 번째 임플란트도 약간 팔라틀로 기울여서 심어가지고 뼈에 잘 고정돼 있었고 두 번째 임플란트도 우겨서 소켓을 올리니까 또 잘 고정돼 있었고 세 번째 임플란트도 역시 또 이렇게 잘 쑤셔서 올려서 이렇게 잘 고정이 됐다. 그죠? 우리는 이제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우 불량한 골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스프린팅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 언제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환자의 니드, 나이, 그죠? 20대 여자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좀 나도 바라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빨리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고령자한테는 확실히 건할만 하지 않을까. 훨씬 쉽고, 고통이 훨씬 덜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상빌딩 같이 튼튼한 빌딩을 오랫동안 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육상빌딩 이렇게 집안에 대해서 막 찾다 보니까 육상빌딩 보니까 45m 갔대요, 45m. 그리고 10만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이 육상빌딩의 무게가 얼마냐, 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진짜 하려는 사람도 많더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육상빌딩 무게가 얼마냐. 그래서 보니까 신동아건설 홈피에 보면 10만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10만 톤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답을 써놨더라고요. 재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45m면 한 15층 깊이 판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보면 안반이 닿을 때까지 갔대요. 그래서 파고 여의도에 그죠? 안반이 닿는 곳까지 딱 닿아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세웠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좀 딱딱하게 그죠? 튼튼하게 세우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좀 딱딱한데 고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심리 초기 안정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상하골에 보니까 하나는 위에는 콘덴싱을 한 거고 하나는 콘덴싱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콘덴싱을 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초기에도 ISP가 당연히 콘덴싱이니까 빡빡하니까 높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도 보니까 계속 높더라. 근데 콘덴싱을 안 한 치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하골에다가 암만 오래 둬도 하하골처럼 ISP 80 나올 일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초기에 이런 좋은 집안을 만드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한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보려는 노력을 해보자. 자, 상악에는 제일 이니비터가 뭐예요? 이 상악동, 그죠? 근데 우리 상악동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상악동의 앞쪽 보더라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앞쪽 보더라인이 제1대구치 부위에 있는 게 한 30%, 제2소구치에 있는 게 50%, 제1소구치까지 온 게 20%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1대구치에 앞쪽 보더가 있으면 이거 잘만 하면 6번 심는 거는 이거 해결되는 거야, 30%. 그 다음에 30 플러스 50하면 80%는 제2소구치에다가 잘 심으면, 그죠? 뒤에다 어떻게 엮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제 대구치 부위를 임플란트 사이너스 없이 하기 좀 만만치는 않죠. 어쨌거나. 형태도 중요해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앵글이 앞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비껴서 심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후연을 보게 되면 앞골 후연이 바짝 붙어 있는 25%. 그지? 포기. 이거는 어디다 갖다 댈 데가 없어요. 그죠? 25%는. 근데 여기 제2대구치까지 가가지고 여기 틈새가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제3대구치까지 가는데 한 50%다. 거기다가 그럼 이것만 해도 한 70, 50, 25, 한 75% 그래? 75%인데 또 실제로 또 여기 보면 이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러면서 얕은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1년에 상하골 수술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패턴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분은 또 이런 잘 찾아가지고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강내를 잘 살피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 한 10년 전에 심은 사람인데 이렇게 상하골 이분도 사이너스 얘기했는데 두려워서 절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10년이 지나도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컴패션, 그죠? 참 좋아요. 그래서 요새 참 대치기용이 자꾸 손에 가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라우만 지난주에 만날 때도 이 사진 줬어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냐. 너네 너무 똑바르다, 그죠? 똑바르게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거기다가 또 힘 주면 임플란트 또 어버트면 또 부러지고 막 이래요. 표면은 무척 최고로 좋은데 그지? 좀 테이퍼드한 거 좀 달라. T가 있지만 덜 테이퍼예요. 이게 많이 테이퍼하면 컴패션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이런 게 좋겠다. 또 앞골이 보면 상하골은 이런 방향으로 흡수가 되고 하하골은 이런 방향으로 흡수가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했어? 우리 치아는 상하기 밖에 있고 하하기 안에 있는데
흡수가 우리 임플란트 할 때는 보면 상악골은 보통 보면 발치 후 6개월 이내 상악골 흡수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7, 8mm 정도 버클이 날아가요. 그죠? 하악골 버클이 한 4, 5mm 정도 날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악골은 이런 방향으로 리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반대 교합의 형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손이 떨려서 잘못했네. 그죠? 어쨌든 이게 반대 교합을 여기 반대 교합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죠? 반대 교합으로 여기 나타내요. 반대 교합으로 만드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잘 그지 훈련시켜가지고 처음에 혀 씹히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떻게 만들었게 혀 다 씹어가지고 못해. 애당초부터 말하면 돼요. 혀 씹읍시다. 혀는 적응해요. 그죠? 자기가 계속 혀 씹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혀가 피해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형태만 반대 교합도 위 아래 어느 커스프 하나가 혀를 제껴만 주면 나머지 커스프가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 고려해 봐라. 그래서 교합은 어쨌든 어금니에서는 잘 씹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잘 관리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뒤로 기울여서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자들 다 싫어해요. 반듯반듯하게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삐딱하게 심어가지고 베린다고. 자 이렇게 삐딱하게 심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자 반듯반듯하게 똑바로 심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 아 진짜 이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손이 좋아야 돼요. 내가 보면 하여튼 저의 10년 전 임플란트와 최근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삐딱한 거 말고 의도적으로 똑바로 심은 거 보면 똑바르다 그제? 옛날에 우리 제 하이라이트가 유기주 원장님이 풀마우스 젊은 사람 심은 사람이 있어요. 하악에 10%를 다 심었어요. 한 12개인가 14개, 12개 심었죠. 12개 심었는데 한번 엑스레이 가서 보세요. 위원장님이 또 전날에 과음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원장실에 있는데 수술 끝나자마자 막 들어오시더니 쓰레기통에다가 확 오바이트하고 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엑스레이 이영희 씨라고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앞쪽에서 어떻게 심었다. 정말 반듯하게 쫙 심었다. 근데 참 그거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간격 각도 같은 거 이게 들리면서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 많이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 잘 돼가지고 할 때 이제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바로 심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사이너스 월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똑바로 못 심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 더 힘들어. 만만치 않다. 그죠? 어쨌든 시간에 반듯하냐 똑바르냐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꽂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자꾸 꺾어 놓는데 여러분들도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자, 꺾어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커스프 인클리네이션하고 임플란트가 통으로 꺾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우리 보면 임플란트가 고릅수가 돼가지고 뼈를 저 밑에 꺼졌는데 여기 깊게 씹다 보면 머리가 커지는 경우 있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에이피칼 옵셋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링괄 옵셋. 이건 이제 보면 여기 뼈가 버컬로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설치게만 있어. 설치게 뼈가 많이 설치게다 딱 이렇게 버컬 링괄로 이동하는 거. 이건 이제 링괄 옵셋이라고 해요. 이런 네 가지가 어떤 역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커스프 인클리네이션, 커스프 각도가 크면 10도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30% 로딩이 증가한다. 커스프 무서워, 그지? 무섭다. 10도, 우리가 순간의 10도가 30%나 하중을 키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선배들이 커스프를 이렇게 다 죽여버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에서는 커스프를 살리지 말자. 그렇지만 가이드를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또 그러다가 앞에 4, 5번 다 죽는다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잘 유지하면서 이게 조화로운 것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커스프 인클레이션은 조심하자. 그 다음에 자, 임플란트 각도가 10도가 커짐에 따라서 토크가 5%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0도가 커질 때, 10도가 기울였을 때 5%. 그러니까 아까 그 아주머니 같은 한 30도 기울였으니까 15% 정도. 커스프보다 커스프 10도의 반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링구알로 협설축으로 이렇게 심으면 뭐냐면 1mm 증가할 때 15% 정도 증가하더라. 아, 이것도 커. 캔틸레버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캔틸레버가. 캔틸레버, 싱글 캔틸레버 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캔틸레버. 크라운 사이즈가 커지는 거. 우리 보면
자연치아는 잇몸 빠져나올 때 목 두께가 1mm지만 10mm 정도 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는 목 두께가 4.8mm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버컬 링구알로 옵셋을 한 1mm, 2mm는 가지고 있어. 근데 메조 디스탈로는 2mm 이상 다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브릿지 힐 때는 괜찮은데 싱글에서의 디스탈 캔틀레버도 역시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위아래로 크라운 길이가 길어질 때 그지?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달라질 때는 보니까 1mm 옵셋이 생길 때마다 4%밖에 증가 안 하더라. 이제 종합 이제 땡이야 이제 여러분 이제 요약집을 좋아하지. 그래서 커스프 인클리네이션 10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임플란트가 60도 기울인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2mm 링구얼 옵셋이 하고 같고 에이피컬 옵셋 7.5mm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녹색은 표시한 건 좋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괜찮은 우호적이라는 거고 빨간 거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프 각도는 무서운 애들 디테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 링구얼 옵셋, 그지? 버컬 링구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기울이는 거하고 머리가 길어지는 거, 쇼트 임플란트를 심고 머리가 기는 거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지. 그지? 기껏해봐 60도 기울여봐야 10도인데 60도 기울이면 누워있는 임플란트지. 이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웬만하면 각도를 줘가지고 옵셋을 주기보다는 각도를 줘서 교합의 위치를 잘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무 뒤에다가 심어버리니까 노출을 하려니까 이를 못 닦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임플란트는 힘만 받아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쬐끄맣게 만들어가지고 얘는 쓰지는 말고 그냥 닦을 때 빡빡 잘 닦이게 해놓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이를 못 닦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이 두 개 있는 사람 옆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사람들 미리 이해시켜야 되겠대. 싫어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또 옆으로 잇몸이 이렇게 깊게 잇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 이 사람은 맨날 염증이 생겼어. 왜냐면 뼈가 푹 꺼져가지고 깊이 심어놓고 나서 크라운을 옆에다 받치다 보니까 이 크라운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옆으로 잇몸 타고 올라가면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연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염증도 안 생기고 좋아진 거야. 내가 이거 플랩 해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치아 앞에 치아가 에이피컬 이전이 생겨가지고 여기 경소가 생겨가지고 이게 흔들리면서 사이가 벌어졌어요.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잇몸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거야. 꺼져가지고 꺼지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생겨. 판이게 이렇게 길다랗게 잇몸 많이 따라가는 건 참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 파닉 하방은 맨날 염증인데 그게 바로 임플란트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별로 안 좋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꺾어주면 이거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닉 하방의 조직학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니까 얘네는 뭐 하이퍼플라지아, 파라케라토시스, 뭐 흉화되고 염증, 얼성화 뭐 등등등등. 결론적으로 보면 만성 염증 상태가 파닉 하방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파닉 하방.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웨이트 파닉 같은 걸 이쁘게 잘 만들어주면 그지? 좀 깨끗하게도 파닉 하방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원래 이랬던 치아였어요. 그죠? 이랬던 치아인데 이게 자꾸 생겨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 파닉을. 여기서 보면 이게 똑같아요, 길이가. 그죠? 똑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파닉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죠? 겉에서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위에서 볼 때 이건 4개네. 그죠? 다음에는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개수에 대해서 또 사이즈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볼 때는 크라운은 3개, 옆에서 볼 때 파닉은 4개 형태로 요새는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옆에서는 파닉은 3개, 크라운은 2개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크라운 개수가 또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계산할 때 크라운 하나 얼마 2개 했는데 갑자기 크라운 개수 하나 줄이면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통 개수는 잘 유지해야 된다. 어쨌든 만족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위에는 2개고 아래는 3개 형태를 이렇게는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뺐다뺐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안에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좀 오목하니까 이쪽이 좀 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터넷 파필라가 건강할 때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록하게 만들고 위에도 교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 다근치로 만들자. 그지?
더 단단한 곳에 골치를 단단하게 한 노력을 계속해보자. 반대교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반대교합도. 그래서 반대교합이라고 무조건 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역학적으로 불리하다. 롱텀에서. 반대교합도 괜찮다. 우리도 해보니까 틀리 환자들 특히나 리치 흡수됐는데 정상교합으로 구치부에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캐트로가 굉장히 심하다. 그죠? 그래서 적극 반대교합을 자꾸 추가해서 해보는 게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어쨌든 불안한 여인이 떠나서 이게 슬펐는지 왜 이렇게 얘가 슬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새 이래 선생님도 혼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지만 이렇게 좌절하지 말자. 보시면 아이도 많죠. 골목 사이에 이게 광고를 안 돼. 자기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소개하고 싶은데 골목 사이에 간판도 못 보겠고 한장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저녁마다 올라오는 이 앞에 그죠? 올라오는 애드벌룬을 이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떨어져도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광고 효과는 좋다. 이렇게 자꾸만 머리 쓰자. 우리 지금 보면 오늘 강의는 정답형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함 때문에 자꾸만 찾다 보니까 거꾸로 책도 찾아보고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만 생각해라. 생각. 그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똑똑하고 네이버 지식이 똑똑하지만 걔네들은 뭐야? 단편적 지식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 머리는요. 이게 신경 총이 잘 엮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10개의 강의를 내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0개를 생각한 사람들은 다음에 그게 잘 네트워킹이 돼요.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20개, 30개의 이제 내 소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20개, 30개를 가지고 해결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똑똑해지고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러 가는 사람은 어때요? 망각곡선. 이제 내일이면 반은 없어요. 모레면.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들었더라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들었다, 책을 10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냐 이게 중요하다. 생활에 필요해서 자꾸만 고민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돌파구가 열린다. 그러면 하여튼 자꾸만 우리 많이 생각하고 아이들도 많이 내서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이런 사과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